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현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 느꼈던 게, 야, 정말 11월이 올해 선물 같은 11월이다. 더위가 길어지니까 10월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가을 정치가 좋았어요. 네, 이 귀한 시간을 내줘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그 개편되는 내용에 대한 것 다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그것보다는 그것의 파급 효과,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그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선택의 문제도 있는데 선택은 거의 다 하셨을 거고, 이때 이 시점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는 제가 살면서 동명이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요즘에 드라마 때문에 제가 제 이름도 많이 불려지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저도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 원장님하고는 한 10년 넘게 알고 지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컨설팅을 지금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애들도 제가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어촌 한 지가 제가 한 15년 되는데, 그래서 농어촌은 정말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중요한 무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파도가 농어촌이 된다는 게 참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객관적으로 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동화고를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예, 그러면 현재 이제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변화들이 예고가 되고 있죠.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28학년도 대입개편 수능과 내신이 바뀌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수능은 문인과 구분이 없어진다. 왜냐면 이제 모든 애들이 똑같은 과목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보는 과목이 줄어들고, 다 아실 텐데요. 자, 선생님을 폐지하고 모두 다 공통 과목으로만 봅니다.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 그리고 전 과목 상대평가, 절대평가 함께 병기한다.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내신 평가에서 서술형 문항의 비중이 증가하고, 여기서 비중만이 아니라 서술형에 있어서 글자 수가 늘어납니다. 이게 큰 거예요, 실제로. 내용적으로 봐서. 100자, 200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내신이 더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잘 아신 것처럼 수능 체제는 공통, 국어 공통, 수학 공통. 우리 아까 원장님한테서 이 수학 체제 바뀌는 거 들으셨죠? 그렇죠? 또 미적분이 빠진다. 예. 쉬워집니다. 좀. 영어, 한국사.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래서 우리가 모두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50점 50점으로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정말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것보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2외국어는 서울대 문과 아니면 제2외국어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애를 외고가 아니라 서울대 문과로 보내려고 지금 제2외국어 과외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외고도 아닌데. 그런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통합사회 예시문항입니다.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통합사회 예시문항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요즘 애들의 상식 수준으로 봤을 때 쉽지가 않죠. 뭐 사우디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말하자면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요거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1학년 때 배우는 사회를 바탕으로 가지만 이게 약간 세계지리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문화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애들이 또 풀려면 풀어요. 근데 이거를 문과 애들한테, 지금 문과 3학년 애들한테 풀라고 하니까 뭐 다 풀어요, 그냥 쉽게. 근데 이과 3학년 애들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통합사회보다 이 통합과학이에요. 통합과학.
지금 이과 3학년 애들은 이거 쉽게 풉니다. 과학 2, 3등급 하는 애들도. 근데 문과 애들은 건드리지 못하죠. 근데 이게 큰 거예요. 문과 애들에게 과학이 너무나 어렵게 다가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른바 문과형의 애들이 정시에서는 처참하게 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른바 이과 침공이 계속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이과 없어졌다면서요가 아니라 일단 수학 잘하는 애들, 과학 잘하는 애들이 확실히 득세할 것입니다. 정시에서. 그러니까 문과형의 아이들은 특히나 서연고를 노린다고 하면은 수시로 가야 돼요. 문과형의 아이들이 정시에서 이과형의 아이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과학들이. 수학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문과로 정하는 애들은 수시에서 승부를 안 보면 서연고는 거의 어렵습니다. 단 농어초는 약간 좀 다른 게 있어요. 농어초는 너무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자, 재밌는 건요. 현재 지금 고1, 고2, 고3 애들은 수능과 내신이 다 9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아까 내신 5등급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수능은 9등급이에요. 이거 알겠죠? 수능은 9등급이다. 내신은 5등급이고. 근데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누적비로 4, 11, 23, 40 이렇게 가죠. 요게 이제 현재 내신 등급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죠, 이게. 10%, 자, 24%, 그래, 누적으로 보면 13, 14, 66이에요. 그 보실까요? 10%면은 사실 2%랑 같죠. 2등급이랑 같죠, 그렇죠? 현재 2등급하고. 그러면 지금 농어촌 전형을 포함해서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를 가려면은 교과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2등급 정도를 받아야 돼요. 이 초반까지. 그러니까 역으로 농어촌이 수시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농어촌이건 일반 전형이건 수시에서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를 가려면 계산이 역으로 나옵니다. 평균 1등급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개 빼고 다 1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여대, 동덕여대, 요즘에 이제 시끄러웠던 동덕여대, 덕성여대, 상명대 이런 데가 인서울의 끝자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서울의 끝자락인데 여기가 대략 3.5에서 6 정도가 돼야 돼요. 적어도. 3.5에서 6이 어디냐? 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평균 2등급을 넘어가 버리면 임서울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 내신 관리할 때 기본. 자, 올 1등급 받아야지 중경외시 이화여대까지다. 그리고 평균 2등급이 돼야지 인서울 가능하다. 평균 2등급이 넘어간다? 인서울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내신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신 체제가 이제 뭐 표준 편차 이런 건 없어지고 성취도가 A, B, C, D, E 예전에 수음이 양강 그리고 1, 2, 3, 4, 5등급으로 두 개가 다 같이 적혀지는데 대학들은 석차 등급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자, 그런데 다만 이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9과목은 절대평가만 실시합니다. 이 과목. 근데 이 과목은 한두 개 들 거예요, 애들이. 많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과목만, 이 9과목만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개정교과를 보시면 일단 1학년 때는요. 복유학점제 시행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고교학점제가 1학년엔 적용이 안 돼요. 1학년은 다 전국의 고등학교가 다 똑같아요. 공통국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현재는요.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공통국어 통합사회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학기제가 아니라 1년 가는 거예요. 국어하면은. 근데 보면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가 되죠. 이게 학기제로 끊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학기제로 끊기게 되면 세 특이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과목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1년간 관찰하고 써주시는 겁니다. 과목당 500자예요. 현재 1학년 애들, 2학년 애들은 국어 500자, 수학 500자, 영어 500자, 한국사 500자, 통합사회 500자, 통합과학 500자예요. 근데 우리 애들부터는 공통국어 500자, 공통국어 2 500자. 이게 세특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세특이 늘어나는데 이 세특이 학생부전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선택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세특을 잘 써주는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특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1학년 때는 그리고 2학년 가서는 이렇게 다 바뀌어요. 근데 이게 다 고교학점제는 학기제예요. 이제 고교학점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뭐 대단한 게 아닌데 대학처럼 학기별로 해서 수강 과목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진로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학과를 가려고 한다. 사회학과를 가려고 하면 일단 여기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꼭 사회문화를 해야 되고 현대사회와 윤리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법과 사회, 경제 이런 과목들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우리 애가 약대를 목표로 한다. 그 약대를 목표로 하면 여기서 듣고 다 듣고 기하 미적분 듣고 요런 거 하나 더 듣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반 선택을 들어야 되겠죠. 일반 선택은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보는 과목인데요, 과목은. 그리고 이제 약대다. 그러면 과학에서 화학, 생명과학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요게 물리2가 과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름이. 물리2가 두 과목으로 쪼개지고 화학2가 두 과목으로 쪼개지고 생명2가 쪼개졌어요. 그럼 여기서 얘는 여기서 이거 네 개는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는 뭐냐? 자기 진로에 맞춰가지고 진로를 설계해서 준비를 해라 라는 겁니다. 골치가 아파지시죠, 그렇죠? 근데 골치가 의외로 안 아플 수도 있어요. 뭐냐면 3학년, 2학년이 됐는데 내신이 3등급인 거예요. 내신이 3등급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3등급이면 수시로 인서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그때부터 고교학점제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정식, 올정식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또 의미가 없어요. 이게 고교학점제가 내신 원래 절대평가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틀어가지고 상대평가로 가면서 고교학점제는 거의 반쪽안이 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래는 인터넷 강의로도 듣게 하고 학교 묶어서 듣게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평가면 괜찮죠. 그쵸? 절대평가면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요 과목을 역학과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이건 당연히 있습니다. 융합과학과 마석고등학교가 없어요. 심석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럼 원래 학교 연합으로 해서 심석고등학교에 가서 마석 애들이 가서 같이 듣는 거예요.
지역 거점 학교라고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게 융합과학 탐구를 마사들이 심석 가서 같이 듣는다. 근데 절대평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상대평가가 되면 누가 유리할까요? 심석 애들 마사들. 심석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거기서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상대평가 들어가면서 고교학점제는 거의 반쪽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고교학점제가 가져오는 형식상의 커다란 변화는 뭐냐? 공강시간이 생깁니다. 애들 공강시간이 2~3시간씩 생겨요. 대학하고 똑같아요. 이동 수업한단 말이에요. 한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안 들어요. 옮겨 다닙니다. 대학이 강의실 찾아다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수업이 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프로그램이 없죠. 특히 우리 중3 애들은 첫 해라서 프로그램 없어요. 제가 현 교장 선생님한테 지금 들었습니다. 별로 프로그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중3 애들은 지금 시험량이고 희생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첫 해라서. 내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혼란 속에서 기회가 또 생기는 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지금 초육,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초육, 그런데 중3 애들도 어떤 게 중요하냐면 공부도 중요한데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서 좀 지긋하게 집중하는 그 학습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공강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대입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를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의 핵심 과목이라는 건 불변의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대학들이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할 거라고 지금 그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어요.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또 난 내신 3등급이니까 정시 파이터로 갈 거야. 내신 나와 관계없어. 이게 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신을 안 챙겨두면 나중에 정시에서도 손해볼 수 있다. 난 자퇴할래. 자퇴하면 정말 피봅니다. 왜냐면 지금 서울대가 내신을 반영하니까 검정고시 애들이 많은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요. 그러니까 내신은 기본적으로는 챙기고 와야 됩니다. 정시 파이터는 이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건데 일단 통합사회는요 인강으로 애들이 학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과형의 아이들이 통합과학을 인강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 있죠. 카르텔을, 이 사교육의 카르텔을 혁파하겠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입시의 카르텔을, 근데 이거는 제가 항상 하고 다니는 말인데 용산 대통령실에 사교육계의 첩자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에 아주 유리하게 만들어놨어요. 통합과학, 통합사회. 막 찢어져 있었는데 과목을 하나만 보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9과목 중에서 2개 보고 과학이 8개 중에 2개 보는데 사회과학은 그냥 하나만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강의실에 애들을 막 수백 명씩 때려놓고 수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전은 과목별로 쪼개지기 때문에 일타 강사들도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 요번에 제가 놀랐는데 혹시 이지영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일타입니다. 대한민국 일타하고 일타 몇 안 되는 1년에 한 100억 벌어요. 사회를 가르쳐서 1년에 100억 버는데 이 친구가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 윤리과수상 세 과목 가르쳐가지고 100억을 버는데 일타잖아요. 이 친구가 통합사회라면은 통합사회 다 들 거 아니에요. 얘로 쏠리면서 더 강해지겠죠. 이게 돈 더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써가지고 제가 놀랐는데
요거는 꼭 듣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 이경 선생이 제가 종락원에 있을 때 제 옆에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선배님 그랬는데 지금은 얼굴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그레이드가 달라져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EBS에서 통합사회를 하더라고요. 돈이 안 되는 EBS에 왔어요. 왜? 앞으로 3년 후에 다 아도쳐버리려고요. 독식하려고. 그래서 야 얘도 무섭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통합과학은 문과 애들이 생각해보세요. 문과형의 그 아들 딸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과학을 인강으로 한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고교학점제를 하다 보니까 수능이 어그러졌잖아요. 아까 우리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1학년 때 배웠던 걸 3학년 때 하니까 애들이 이거 미치는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습을 문과 애들이 아주 어려워졌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정식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알지만 문과 쪽은 과학의 비중이 사회보다 좀 적을 겁니다. 반영하는 비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점수가 낮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연고 소성한 상위권 대학 가기 좀 어려워진다. 자,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애들에게 다가오는 게 이거 내신 5등급인데 내신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자, 이 지역에서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정말 제가 걔는 1학년 때부터 보내요. 마석고에 친구들 제가 3년간 컨설팅을 하고 나중에 자소서하고 면접까지 제가 받은 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걔는 약간 천재과더라고요. 제가 그런 애를 서울에서도 거의 못 봤는데 얘 천재과인데 김준호라고. 근데 걔가 그 사생활 정보가 있으니까 내신을 밝히면 안 되는데 1초반 때입니다. 1초반 때예요. 카이스트 갔어요. 농어촌으로. 카이스트 갔는데 1초반 때를 다녔어요. 근데 1초반 때가 서연고 카이스트 다 가겠죠. 의대도. 근데 지금 10%가 1등급이면 심석구가 한 350명 되는데 35명이잖아요. 그렇죠? 올 1등급이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서울대 지원할 때 올 1등급이 부지기수예요. 그걸 뭐로 판단하냐? 내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과 비중. 아까 말씀드린 세특을 많이 볼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 같은 창체 활동을 많이 볼고. 그리고 서울대는 바뀌고 있는데 일단 구술 면접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구술 면접으로 애들 좀 옥석을 가리겠다. 그래서 올해 이제 특목자 사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9등급보다는 5등급이 되니까 내신의 비중은 줄었잖아요. 그래서 내신의 비중이 줄었다? 그러면 특목자 사고가 훨씬 더 학생부를 잘 써준다? 그러니까 나는 특목자 사고를 가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경쟁률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리고 내신 서술형 평가 이거는 확실히 학습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글이요 한 문장이었잖아요. 예전에 서술형이 짧잖아요. 그렇죠? 이게 100자 넘어가고 200자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글씨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해서.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논술을 가르쳤는데 남자애들은 7, 80%가 악필이에요. 지금 아들 두신 분들 우리 애들 글씨체 보시면 아시지만 애들 좀 읽기 좋게 잘 쓰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인간인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애들한테 선생님들 그리고 교수들이 이제 그 논술 채점하는데 이 양반들이 다 노안으로 가고 있다. 글씨 크게 써라. 이게 중요한데 보시면 이게 서울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부 이과의 면접 문제 보시면 요거는 어렵지 않죠. 뭐 대칭형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또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으로 가면서 이제 이거를 봐요.
일반고에서 대비가 가능할 것인가 있는데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석 마석애들이 기획인용으로 서울대를 지원할 텐데 기획인용도 이런 거 보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면접의 비중이 지금 높아져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밝힌 건데요. 이거는 애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교학점제. 지금 우리 애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문이과를 결정하고 문이과만이 아니라 나는 공학 계열로 갈 거야. 나는 의학 계열로 갈 거야. 이걸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과목을 진로에 맞추어서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기계공학부는 물리 2 미적분 기하를 들어야 돼요. 물리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로를 정해야지만 되는 이유가 1학년 때 동아리도 진로에 맞춰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진로를 정하자. 너무 가혹하죠. 17살짜리 아이들에게. 제가 지금 중3에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하고 왔는데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죠. 당연히. 잘 모르겠는데.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현실은 가혹하게 애들에게 진로를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준행해서 이제 또 우리 아이들 거 발표가 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대라든가 연고대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안 한 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면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들이 우리는 어떻게 뽑겠다라는 걸 발표했어야 돼요. 원래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를 안 했어요. 왜냐면 교육부가 계속 태클을 거는 것 같아요. 면접 비중 늘리려니까 면접 비중 줄여. 이러면서 아직 이게 지금 혼란이 지금 혼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일단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갈 거예요. 다 아시죠? 정시 수능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교과 전형 교과 성적으로 뽑는데 이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처럼 될 가능성이 커요. 아까 세특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내년에 우리 원장님도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매번 했었어요. 그 학생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뭐 2월 달에 제가 또 그 기회가 된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 제가 이거는 저쪽 중계동의 그 수학학원에서는 중3 아이들한테 그 애들을 한 2-3반을 합쳐가지고 다 해줬습니다. 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들어야 될 부분들도 있죠, 사실. 그리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얘네 비중이 어떻게 되냐가 궁금하시잖아요. 인서울대학교 특히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가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해요. 서울에. 이 대학들은 비중이 어떠한가? 이게 약 42%입니다. 현재. 그리고 교과 전형이 대략 12%입니다. 그리고 이게 35%예요. 그리고 논술이 한 10%. 1-2% 특별 전형. 거기 농어 전형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 비율은 크게 안 변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중3까지. 왜 중3까지는 안 변하느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2017년 5월 9일까지야. 근데 그때는 입시 계획이 다 끝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2027년에 고3이 되죠. 그렇죠?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아. 입시는. 현재 이 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아이들. 그 밑에 아이들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영어 등급별, 영어는 절대평가인 거 아시죠? 보시면 2등급만 받으면 거의 문제가 없어요. 보시면 서울대는 2등급 감점이 마이너스 0.5예요. 감점이 거의 없습니다. 영어 4등급인 애가 서울대를 붙어요. 왜냐면 감점이 4점이면 전혀 안 크거든요. 수학 4점짜리 하나면 약 마이너스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일단 수능에서는 비중이 납니다. 수능에서는 비중이 납니다. 일단 2등급만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농어촌으로 서울대 가는데 2등급 절대 문제가 없어요. 뭐 서양고 전부 다. 영어를 막 나중에 제가 그래요. 어떤 녀석이 87, 88 막 이렇게 영어를 봤습니다. 그게 2등급이 90점 이상이 2등급이죠. 그걸 받으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막 학원 다니고 막 그러는데 3학년 때 제가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너 81점 받고 2등급 받고 국어나 수학을 3점짜리 하나 더 맞는 게 중요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 올리는 것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26학년도, 우리 애들은 28학년도인데 26학년도 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보시면 정시 농어촌이 다 생겼어요. 이게 3년 전에는 서울대 연대고대가 정시 농어촌이 없었어요. 정시 농어촌이 다 생겼어요. 다. 사회권대. 그 옆에 써놨잖아요. 의대, 약대, 수의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났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수시 1709명, 정시 1000명. 근데 수시는요, 수시 농어촌은 일반 전형 커트라인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서울대 지역 그 기회균형 농어촌으로 간다. 1.23명이 돼요. 1점 오히려 더 높죠. 서울대 지역균형은 1.3도 되거든요. 기회균형이 오히려 더 높아요. 커트라인은. 수시는. 왜냐? 적게 뽑기. 그리고 농어촌 애들이 내신만 주잖아요. 그리고 마석 심석 애들은 농어촌이지만 내신 경쟁이 치열하죠. 경북 봉화의 봉화고등학교 애들보다 내신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고등학교에 잘하는 애들이 내신이 더 좋을 것 같죠. 부안고등학교, 그렇지? 부안고고. 제가 아는 후배가 처갓집이 부안이니까 부안 내려가세요. 자기 딸내미 농어촌으로 서울대 보냈어요. 부안여고. 올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 일단 그건 아셔야 됩니다. 수시에서 농어촌은 별로 의미가 크지 않다.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를 보시면 얘 성적이 이래요. 근데 이 성적으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서 보내는 얘 덕서고등학교예요. 이 성적이면 인서울이 아니라 뭐 수원대도 안 돼요. 근데 이 경제금융학과는 그래서 문과에서 제일 높은 학과죠. 이게 농어촌의 힘입니다. 진짜. 그리고 얘 보시면 얘 이 성적이면 서강대 안 되죠. 당연히. 이 정도면 어디 가냐면 한 동국대, 건국대 정도 갈 거예요. 근데 서강대가 돼요. 더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얘인데 얘는요, 얘가 신덕고등학교일 거예요. 신덕고등학교인데 이 녀석이 이 성적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컨설팅을 해달라고 해서 정식 컨설팅 해줬습니다. 근데 숭실대 법학과를 농어촌으로 갔어요. 이게 만약에 일반 전형이다. 그럼 얘는 상명대가 안 됐을 거예요. 숭실대 법학과를 붙었어요. 근데 이놈이 공부를 그렇게 안 했던 놈인데 이 어머니가
4월에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우리 애가 학교 때려친답니다. 왜 때려친대요? 농어촌 정시가 너무 유리하니까 자기 때려치고서 반대해가지고 학교 올리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라고 그러세요. 제가 안 말렸어요. 의지가 있어.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어요. 여성적 받아가지고 그거도 형편수에 하는데 외대 경제학과 왔죠. 그러니까 애들 해본 애들은 이게 3수까지 됩니다. 3수까지. 여기 이제 이 학원에 다니던 걔 와보고에 되는데 걔가 3수로 서강대 갔어요. 농어촌 정시. 근데 걔가 그런 거예요. 농어촌이 너무 좋아요. 학교 단계를 한 2그레이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신이 가장 중요하지만 길드를 잘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내신을 팽개치는 애들도 문제지만 내신으로 안 되는데 내신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를 못 가는데 막 끝까지 내신 부여잡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막 3학년이 되서도 막 내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신이 3등급, 4등급인데 5등급 책이에요. 그런 애들이 그래도 내신 해야죠.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이거는 경기 지역이 요때 원서를 쓴 거는 아시죠? 원서가 아니라 여기 12월 6일에서 12월 12일. 근데 중요한 거는 요때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전부 다 요때 다 하는 거예요. 일단 요걸 보셔야 되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입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제가 5월 달에 고1들 컨설팅을 하면은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애가 원래 A였는데 중학교 때는 내신이 3등급, 4등급이라고.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혹시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죠. 여기. 근데 왜 그러냐? 절대평가는요. 자, 마석중학교다. 마석중학교 전교생이 국어를 100점 받아도 괜찮아요. 절대평가는 관계가 없어요. 애들이 잘하는구나. 다 A 주면 되니까. 근데 상대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10% 20%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지역적으로 내거나 수능 모의고사에서 내거나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약간 대가리 좋은 애들이 2, 3일 반짝해가지고 다 A 받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이 바뀌어요. 일단 최소한 내신 대비는 한 달이다. 한 달 정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 아이들 학생부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학교생활기록부 안 보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자사고 특목고 안 보낼 거면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안 중요하니까 보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근데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에 직결되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돼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일단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은 우리 아이들은 참 빠졌습니다. 우리 애들은 봉사활동 많이 없어요. 자,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사항, 내신 성적, 과목별로 내신 나오겠죠. 1, 2, 3, 4, 5등급이 나올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분명 특기사항,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분명 특기사항을 잘 받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성적이 좋아야 되고. 당연히요. 성적이 5등급인데 잘 써주실 일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수행평가. 그리고 토론할 때, 발표할 때 적극적으로 손들고 절대로 자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동특성 및 종합보기에는 뭐냐? 담임선생님이 1년간 학생을 관찰하고 써주시는 기록이에요. 500자인데
이거는 이제 인성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잘 받아야죠. 그럼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나 이 자율 활동을 잘 받는 방법은 뭐냐? 일단 간부, 반장을 하면 돼요. 반장을 하면 당연히 리더십 부분에서 쓸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반장 경쟁률이, 반장 선거 경쟁률이 아주 올라갑니다. 중학교 때는 별 신경 안 쓰지만. 저 외고, 명도외고를 제가 컨설팅 많이 하는데, 명도외고는 한 반에 23명인데 막 반장 후보가 18명이에요. 반장하는 거. 교황 선수라도 뽑아요. 근데 여기는 애들이 이 지역 출신들도 계속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는데, 또 서로가 서로를 알기 때문에 그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게 또 그 득이 될 수도 있고 그 약간의 불리한 점을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생부 전형이 이렇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달려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 고등학교는 뭐 일반고, 자사특목고가 있다. 그리고 그럼 혹시 여기 지금 양성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일단 다 심성 마석 이외에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좀 여기도 약간 그 프라이빗한 거니까 또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저는 혹시 이제 그럴까봐 말씀드린다면 자사특목고를 생각하시면은 요걸 고려해야 된다. 뭐냐면 내가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애야 되겠죠.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것 이외에 애가 좀 멘탈이 강해야 된다. 멘탈이 강하다는 건 시험 한 번 잘못 봐도 시험 한 번 잘못 봤을 때 막 세상이 무너지고 한 일주일 동안 시금을 전폐하는 애들은 가면 안 돼요. 걔네들은 시험, 왜냐면 자사특목고 뭐 동아고도 마찬가지고 양성고도 시험 못 볼 가능성이 있죠. 잘하는 게 많이 오니까 쿨하게 까짓거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이렇게 떨쳐 일어나는 애들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입시자료 여기서 이제 요거는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요거 이제 궁금하시고 그렇죠. 동아고는 최다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절대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왜냐면 그냥 정말 좁은 농어촌 전형 이해를 날려버립니다. 동아고는 안 됩니다. 양성고는 농어촌 자격이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요 학교는 좀 정시형의 학교예요. 정시형의 학교다. 와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와부가 요즘에 예전보다 확실히 죽긴 했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 수준이 높아서 그 입시 실적은 동아 양성보다 조금 못 미치는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근데 거기는 거의 자사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와부는 일단 그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살면서 걔 서강대 간 애가 와부를 갔는데 걔가 하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심석까지 있고 제가 잘못했어요. 내신이나 잘 받았으면 더 쉽게 갔을 텐데. 그래서 지금 양서고가 인원수가 적은데 사실 훨씬 잘 보내는 거예요. 동아고가. 동아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세요. 숫자가 470명이나 되는데 전 470명 되는 학교를 못 봤어요. 제가 이렇게 쫙 보면서도 정말로 많아요. 그 심석도 많더라고요. 특히 올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제가 그 학교 쭉 잘해보고서 한 건데 일단 심석이 마석보다는 올해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심석 마석이 인원수가 많아서 괜찮아요. 학교가 의미가 있는 게 일단 1등급이 3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학교 어디나 다 큰 차이가 없겠다. 인원수는 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왜 여학생들이 더 많은지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여기 남자애들이 다른 데로 가나? 아니면 좀 이쪽에 그 여아 출생률이 더 높은가 봐요.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 남양 쪽이 다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여기는 여고도 없는데, 여고가 없어서 그러고, 남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고가 있으면 저희 얘기가 되는데, 이 남고가 없는 상황에서 약간 이해가 좀 안 돼요.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요즘에 여아 선호가,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이니까. 일단,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요거를 생각하세요. 학생들은 아까 보셨으니까, 이제 많은 게 좋죠, 당연히. 근데 요걸 보셔야 되는데, 요걸 보셔야 돼요. 사립과 공부. 근데 제가 이 심석 마석 애들 걸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마석과 심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이 공립의 문제점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로테이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계실 때는, 젊고 의욕인 선생님 계실 때는 학생과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가셨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심석은 사립이라서 그 선생님들의 어떤 이 관리의 수준 자체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죠. 좀 안정적이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마석은 이제 고기에 걸리죠. 사실 공립 선생님보다는 사립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좀 더 잘 써줍니다. 특히 공립은 나이 든 선생님 만나는 순간에 좀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헤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서울대 의대 목표에서 하는 애가 있는데 서울대 저쪽 관악구에 일반고인데 공립이에요. 수학 선생님이 뭐 이제 정년퇴직을 바로 그 앞에 주셨는데 전혀 안 써주는 거예요. 가서 얘기도 안 되는 거고. 얘가 진짜 전교 1등이고 하는데도 얘한테 어떤 나름대로 애정을 더 갖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립에서는 좀 문제다. 나머지가 뭔지 우리 지금 여기는 마석 딱 심적 두 학교니까 다른 건 그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저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공립이잖아요. 일단 수학 성적을 봤을 때 수능에 수학 1등급 남녀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해요? 75대 20으로 남자들이 훨씬 높아요. 수학을 남자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서는 이과 여자애들은 제가 여고를 가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애들하고 수학과학에서 좀 밀려요. 대신에 문과 남자애들은 공학을 가지 마라. 근데 국어 영어는 또 여자애들이 훨씬 잘하고 사회까지 거기 가서 또 밀려버리기 때문에 남고를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는 일단 공학이라서 그런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이 이과로 가는 친구들은 수학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거기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문과 이과 지금 아직 선택 못한 친구들도 많잖아요. 문과 이과는 사회과학입니다. 과학이 안 되면 이과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내신 과목에서 과학을 많이 선택해야 돼요. 거의 다 과학을 해야 돼요. 근데 사회과학이에요, 기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과를 선택하라고 지금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대학 가는 문이 훨씬 넓고. 그래서 약간 문과형이면은 요즘 또 자유전공도 많이 생겼어요. 대학교로 자유전공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뽑는 인원이. 이과 선택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과는 무조건 많이 읽어야 돼요. 문과 공부를 읽는 거다. 근데 이과는요, 여기 수학적 사고를 습관은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내신은 문제 자체도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시간이 50분밖에 안 되잖아요. 빨리 풀어야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애들이 그냥 문제를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수식화해서 푸는 게 좋겠다. 이 천재 수학자 가우스 이야기 아시죠? 가우스가 어릴 때 7살 때 수학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문제 내줬잖아요.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애들이 막 더하고 있는데 가우스는 딱 규칙을 발견하죠. 1 더하기 100은 100일, 2 더하기 99도 100일, 3 더하기 98도 100일, 100일이 50개고 5050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를 짧은 시간에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국어인데 국어는 제가 국어하고 영어는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마석, 신석 쓰면 거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자, 그러면 너 마석 썼어? 그럼 마석, 국어 교과서 그리고 영어 교과서를 먼저 읽고 들어가면 좋죠. 그게 가장 좋은 내신 편인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 책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할지를 몰라요. 지금 학교에서. 그래서 그거를 교재를 받은 다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책을 좀 지금 이때 책을 안 읽으면 안 되고요. 그거는 문해력이라고 하자면 흔히 독해력, 문장과 말하자면 문맥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건 독수에서 오거든요. 요때 책을 읽어야 됩니다. 4개월 반, 3개월 반 남았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문해력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논술 구술할 때 정말로 필요합니다. 논술 구술할 때 당장에 책을 읽은 것이 당연히 티가 나게 되죠. 책을 읽은 것 자체가 말하면 책 읽은 것이 책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논구술 답안 있을 때 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구술 면접에 하얀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가? 때로는 필요한가? 그럼 때로는 필요하다. 때로는 필요하다고 할 때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 서울에서 시작됐고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례를 들어요. 사례를 들으면 똑똑한 애들. 서울대 가는 애들이 불체병 걸리는 환자에게 의사가 간단한 병이라고 심리적 위안을 주는 거짓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걸 너무 많이 해요. 애들이 너무 많이 해요. 그런 사례를. 책을 읽었다. 오해의 단편소설 마지막 입수에서 선의 투병 의제로 끝까지 유지시켜주었던 화가가 그린 거짓 입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말과 글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한강 작가가 20대 때 쓴 시인데 시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강 작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발표된 글이죠. 우리 아이들. 근데 이 중요한 게 그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서울대 의대는요. 서울대 의대만이 아니라 의대들이 지금 MMI라는 걸 봐요. 인적성 시험이라고 해서. 의대가 수학과학으로 뽑질 않아요. 서울대 의대는 하나 틀려야지 가능하고요. 수능에서 하나 틀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면접을 뭘 보느냐. 이걸 줘요. 이런 거를 9개를 줍니다. 60분 동안 9개를 주고 문제를 안 줘요. 문제를. 이걸 주고 읽죠? 그럼 방으로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면 면접까지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질문 주고 또 옮겨가서 또 다른 면접까지 질문하고 그걸 9개를. 문제 해결 능력,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인성도 보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면접을 제가 한 20년 넘게 해서 얼마 전에도 가평에 그 청신국제고 가서 서울대 의대 가는 애들을 데리고 제가 이거 작년도 문제 작년도 요걸 가지고 했었는데 애들이 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